안녕하세요. 메이플라이크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항상 찾게 되는 가볍고 넉넉한 사이즈의 종이백을 소개할게요. 부드러운 프리미엄 종이실에 반짝이 메탈실을 합사해서 시원한 느낌과 튼튼함까지 갖춘 여름 가방이에요. 탄탄한 천연 소가죽 푸에블로 가죽 바닥을 사용해서 처짐없고 완성도 높은 가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지만 이렇게나 가벼운 가방이에요. 자연광에서 반짝이는 이 은은함이 정말 세련되고 예쁘답니다. 가볍지만 견고한 소재로 실용성까지 챙긴 샤인 블링백,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올여름엔 꼭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방은 기본 스티치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지만 메탈실의 특성상 뜰 때 실꼬임 현상이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데요. 좀 더 편하게 뜨실 수 있는 방법은 뒤에 함께 뜨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루피 실은 샘플 가방보다 한두 단 정도 더 뜨셔도 될 만큼 실이 넉넉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메탈 실은 가성비가 정말 좋은 대용량으로 가방에 달아준 리본 장식을 원하는 사이즈만큼 만드실 수 있고, 종이실과 가방 바닥만 추가하셔서 작은 사이즈 가방을 하나 더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영상은 사각 바닥에 큰 사이즈 가방을 뜰 건데요. 타원형 바닥의 미디움 사이즈도 뜨는 방법은 똑같고 핸들 다는 위치만 다르니까 뜨면서 괄호 안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가방은 라운드형 가방보다 사이즈가 훨씬 더 큰데요. 그래서 루피실 한 볼이 더 필요하고 바닥도 사각형 바닥이 필요합니다. 준비물로는 7호 코바늘과 4호 또는 5호 코바늘이 필요합니다. 이 4호와 5호 코바늘은 가방 바닥에 실을 연결할 때 쓸 거예요. 그리고 단수링, 돗바늘, 가위를 준비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루피실처럼 이런 종이실은 가장자리에 있는 띠지를 절대 벗겨내지 마시고 그대로 두고 쓰셔야 합니다. 양쪽으로 묶여 있는 매듭을 잘라주고 매듭은 빼내주세요. 그리고 실 가운데에서 실을 뽑아서 쓸 겁니다. 그 다음 이 메탈 실은 쉽게 풀리기 때문에 다루기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구멍이 많은 플라스틱 바구니에 넣어서 그 구멍 사이로 실 한 홀을 빼내고 돌돌돌 뽑아가면서 쓰시면 꼬이지 않고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종이실도 함께 두고 쓰시면 좋아요. 자, 이제 떠보도록 합시다. 먼저 종이실과 메탈실을 각각 한 홀씩 가지고 와서 왼손에 함께 잡아줍니다. 그리고 4호 코바늘이나 5호 코바늘 둘 다 괜찮은데 저는 둘 다 써봤을 때 4호 바늘이 조금 더 편했습니다. 여기서 코바늘은 가죽 구멍 사이로 실을 빼내는 역할만 하고 코의 크기는 뜨면서 손힘으로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바늘 크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가죽 바닥을 이렇게 세로로 놓고 옆면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사각 바닥은 이 옆면의 중간 부분인 5번째 구멍부터 시작할 거고요. 타원 바닥도 이렇게 세로로 놓고 옆면을 위로 둔 다음 가운데 구멍 2개 중 왼쪽 구멍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꼬리실을 약 5-6cm 정도 남겨두고 바늘에 실을 걸어 빼낸 뒤 사슬 하나를 떠주세요. 이건 기둥 사슬에 해당합니다. 다시 같은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
코가 첫 코예요. 첫 코에는 마커를 해줍시다. 그 다음 사슬 하나를 떠주고 다시 왼쪽 구멍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하는데 이때 뒷꼬리 실도 함께 떠서 실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구멍 사이로 실을 꺼내 올 때 이렇게 종이 실을 바늘 끝으로 찌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칫 찢어질 수 있으니까 이때만 실을 조심해서 꺼내 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를 뜨고 다음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뜹니다. 이렇게 각 구멍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쭉 끝까지 뜨시면 되는데요. 이때 바늘의 머리가 실에 비해 작기 때문에 이렇게 딱 붙여서 뜨지 마시고 코의 크기를 조금 늘려주는 느낌으로 떠주시는 게 좋아요. 코의 크기는 구멍과 구멍 사이에 짧은뜨기와 사슬 하나가 들어가는 정도면 됩니다. 이렇게 구멍 사이로 실을 꺼내올 때 실이 갈라질 수 있으니 실 전체가 바늘에 잘 끼워졌는지 확인하며 쭉 끝까지 완성해 오세요. 그렇게 마지막 구멍에도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를 하고 마커에 둔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 사슬에 빼뜨기까지 하면 이렇게 다른 사슬보다 사슬 구멍이 좀 더 크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지막 사슬은 뜨지 않고 빼뜨기 코를 사슬 코로 대체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멍에 짧은뜨기를 한 다음 바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빼뜨기 코를 마지막 사슬 코로 칠 거니까 이 코를 놓치지 않게 마지막 코에 마커를 해둡시다. 이렇게 해서 바닥에 실 연결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7호 바늘로 바꿔서 쭉 끝까지 뜰 건데요. 1단에서는 각 사슬 구멍에만 바늘을 넣어서 뜰 건데 전체 코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두 코마다 한 번씩 코늘림을 해주겠습니다. 자, 먼저 사슬 구멍으로 첫 코 위치를 옮겨주기 위해서 왼쪽 사슬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한번 해주세요. 여기서 이제 첫 코를 뜰 거예요. 먼저 기둥사슬 하나 하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를 듭니다. 이 코가 첫 코죠. 첫 코에는 마커를 해두고 다음 사슬 구멍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번에는 짧은뜨기 2개를 떠줍니다. 다음 사슬 구멍에는 또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고 그 다음 사슬 구멍에는 짧은뜨기 2개를 뜹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반복해서 뜨시면 됩니다. 타원형 가방도 똑같이 뜨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직사각 바닥은 사슬 구멍이 총 68개이고 타원 바닥은 총 52개이기 때문에 두 코마다 코늘림을 해주게 되면 직사각 바닥의 총 코수는 68코 더하기 34코가 돼서 총 102코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타원 바닥은 총 코수가 52코인데 이 52코에 26코 코늘림을 했으니까 총 78코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쭉 끝까지 1단을 완성해 오세요. 그러면 이 마지막 코에는 짧은뜨기 2개를 떠주게 되고 마커한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1단을 완성하셨으면 총 코수가 102코가 맞는지 또 타원 바닥은
78코가 맞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2단은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 쭉 떠주고 3단부터 8단까지는 잔디뜨기를 해주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첫 코에 짧은뜨기를 합니다. 첫 코에 마커를 해주고 여기 마지막 코에도 마커를 해줍시다. 그리고 쭉 각 코에 짧은뜨기 한 번씩을 떠서 2단을 완성해 오세요. 그렇게 마지막 코까지 뜨고 첫 코에 빼뜨기를 해서 2단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3단부터 8단까지는 잔디뜨기를 해줄 건데요. 겹짧은뜨기라고도 하는 이 잔디뜨기는 아주 심플하지만 탄탄하면서도 또 정갈한 편물을 뜰 수 있는 스티치죠. 짧은뜨기 하나, 긴 짧은뜨기 하나를 번갈아 가면서 떠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한 단을 뜬 후에 다음 단에서는 긴 짧은뜨기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 그냥 짧은뜨기를 떠서 또 그렇게 번갈아서 계속 반복해주면 됩니다. 이제 3단 함께 떠보도록 합시다. 먼저 기둥사슬 하나 해주고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를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는 긴 짧은뜨기를 떠주는데요. 바늘을 코의 머리에 넣지 않고 두 번째 코의 기둥 아래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때 실을 코의 높이만큼 길게 늘려주면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다음 세 번째 코는 코의 머리에 바늘을 넣어 짧은뜨기를 하고 다시 네 번째 코는 기둥 아래에 바늘을 넣어 긴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쭉 끝까지 떠오시면 됩니다. 이 코가 마지막 코고 이 코는 빼뜨기 코죠. 빼뜨기 코, 기둥사슬, 그리고 첫 코입니다. 처음에 그냥 짧은뜨기로 시작했으니까 마지막 코는 긴 짧은뜨기가 와야 맞는 겁니다. 마지막 코에 긴 짧은뜨기를 뜨고 마커해 둔 첫 코에 빼뜨기로 3단을 마무리합니다. 자, 3단 완성입니다. 이제 4단 들어가 봅시다. 4단은 3단과 순서를 바꿔서 뜨는데요. 첫 코는 3단에서 그냥 짧은뜨기를 했으니까 4단에서는 긴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두 번째 코는 3단에서 긴 짧은뜨기를 떴으니 4단에서는 그냥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다시 긴 짧은뜨기를 뜨고 다음은 그냥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떠오시면 됩니다. 사단의 마지막 코는
첫 코를 긴 짧은뜨기로 떴으니까 그냥 짧은뜨기로 끝나겠죠. 마커에 둔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고 4단을 마무리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5단부터 8단까지는 3, 4단을 반복해서 완성해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1단, 2단, 3, 4, 5, 6, 7, 8단 8단까지 떴습니다. 이제 9단은 전체 코에 이랑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먼저 사슬 하나 하고 첫 코의 뒷줄 하나에만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첫 코에는 마커를 해주고요. 다음 두 번째 코에도 뒷줄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 코에도 뒷 1항에 빼뜨기를 해주고 그렇게 전체 코에 1항 빼뜨기를 해주세요. 마지막 코에도 빼뜨기를 해주고 이 코는 8단의 빼뜨기 코니까 뜨지 않고 바로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는데요. 이때 바늘을 마커에 둔 첫 코의 뒤쪽에서 앞으로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코가 마지막 코니까 이 마지막 코를 빼먹지 않게 마커를 해둡시다. 이제 10단부터는 두 길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이때 바늘을 넣는 위치를 잘 보세요. 빼뜨기 했던 첫 코 전체를 감싸면서 그 밑으로 바늘을 넣어보면 이렇게 구멍이 보이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두 길 긴뜨기를 뜰 겁니다. 자, 두 길 긴뜨기에 기둥코로 사슬 3개를 떠줍니다. 그리고 바늘에 실을 2번 감아서 첫 코로 떴던 빼뜨기 그 밑으로 바늘을 넣어서 2코씩 3번 떠줍니다. 자, 여기서 사슬 3개는 기둥이고요. 여기가 첫 코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코는 이렇게 빼뜨기 코 밑에 있는 8단에서 떴던 코의 앞줄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이 가로줄 바로 위에 바늘을 넣으면 좀 더 편하게 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바늘에 실을 2번 감고 두 번째 보이는 가로줄 바로 위에 바늘을 넣어서 2코 뜨고 다시 2코, 다시 2코를 뜹니다. 다음 세 번째 코도 이 가로줄 바로 위에 바늘을 넣어서 두 길 긴뜨기를 뜹니다. 그렇게 쭉 끝까지 10단을 완성해 오세요.
여기 마커에 둔 마지막 코도 놓치지 않고 두 길긴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첫 코의 빼뜨기로 10단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11단부터 16단까지는 10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쭉 뜨시면 되는데요. 샘플로 뜬 사각형은 두 길긴뜨기를 16단까지 떴고 타원형은 15단까지 떴습니다. 하지만 원하신다면 사각형과 타원형 둘 다 한 단 정도는 더 뜨셔도 실량이 충분할 거예요. 자, 11단까지는 함께 떠보도록 합시다. 이 코가 마지막 코입니다. 자, 먼저 기둥사슬 3개를 떠주고 첫 코에 두 길긴뜨기를 뜹니다. 다음 코에도 똑같이 실을 2번 감아서 두 길긴뜨기를 뜹니다. 이렇게 16단까지는 똑같이 각 코에 두 길긴뜨기를 뜨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조금 더 높게 뜨고 싶으시면 한 단 정도 더 뜨셔도 괜찮아요. 마커에 둔 마지막 코에도 두 길긴뜨기를 뜨고 첫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합니다. 자, 11단까지 떴는데요. 저는 11단까지 뜨고 나서 루피실 한 부를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새 실을 연결해 줄 텐데요. 매직노트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면 실이 잘 풀어지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실을 연결해 봅시다. 먼저 연결할 새 실을 가져와서 이렇게 실을 교차시켜 줍니다. 그리고 위로 올린 실을 잘 기억하시고 위에 올린 실을 한 바퀴 감아주세요. 그런 다음 감아 올린 이 실을 다시 다른 실 위로 올려서 그 실로 이렇게 감아서 묶어주면 꼬리 실을 바짝 잘라도 웬만해서는 잘 풀어지지 않는 매듭이 됩니다. 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16단 혹은 17단까지 완성해 오세요. (16단까지) 뜨고 나면 가방 높이가 약 20cm 정도 나옵니다. 이제 17단부터 20단까지 다시 잔디뜨기를 해주면 가방 본체는 완성입니다. 먼저 17단은 각 코에 1항 짧은뜨기를 쭉 떠주겠습니다. 기둥사슬 하나 하고 첫 코에 뒷 1항, 그러니까 뒷줄 한 줄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에도 뒷 1항만 걸어서 짧은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쭉 끝까지 떠오세요. 이제 18단부터 20단까지는
3, 4단과 똑같은 방법으로 잔디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잔디뜨기를 할 때 윗단이 늘어지면 별로 예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타이트하게 뜨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긴 짧은 뜨기를 할 때는 바늘을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편물과 평행하게 바늘을 놓습니다. 그리고 뒤에 걸려 있는 짧은 뜨기 코가 늘어나지 않게 바로 짧은 뜨기를 해줍니다. 특히 마지막 단에서는 코의 크기가 일정하게 나오도록 주의하면서 뜨셔야 편물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제 핸들의 위치를 표시해 줍시다. 먼저 사각 가방부터 설명드릴게요. 편물을 바르게 펴서 반으로 접었을 때 양 옆코는 이 시작코 뒤에 있는 마지막 코가 옆선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코에 마커를 해두고요. 일단 앞면은 시작코로부터 13번째 코에 마커를 해주세요. 타원형은 10번째에 마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커 한 코, 그 다음 코부터 24번째 코에 마커를 합니다. 그래서 앞면의 마커와 마커 사이에는 23개의 코가 있게 됩니다. 다음 뒷면은 방금 마커 한 코, 그 다음 코부터 26코를 지나서 27번째 코에 마커를 해주세요. 그래서 옆면에는 앞뒤로 마커와 마커 사이에 26개 코가 있을 거예요. 다시 뒷면에 마커 한 코, 그 다음 코부터 23코를 지나서 24번째 코에 마커를 합니다. 다 뜨고 남은 꼬리실은 약 30cm 정도 남겨주고 실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돗바늘에 실을 연결한 뒤에 임의의 코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마감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가 첫 코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빼냅니다. 그리고 실이 걸려 있는 첫 코에 다시 바늘을 넣어서 실을 당겨가면서 코의 크기를 맞춰주세요. 그런 다음 편물을 돌려서 안쪽으로 여러 번 바느질하면서 남은 꼬리실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가방 핸들을 떠봅시다. 핸들은 새우뜨기로 만들어 줄 건데요. 처음에 가방에 연결해 줄 여유실을 약 70cm 정도 남겨두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매듭을 지어주고 사슬 2개를 뜹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떠주세요. 그런 다음 살짝 왼쪽으로 돌리면 가로로 선이 하나 보이죠? 여기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편물을 살짝 돌리면 이번에는 2개의 가로선이 보일 거예요. 이 가로선 2줄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짧은 뜨기를 합니다. 다시 왼쪽으로 돌리면 가로 2줄이 보이죠? 이 2줄에 바늘을 넣어서 다시 짧은 뜨기를 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계속 왼쪽으로 돌려가면서 새우뜨기를 완성하시면 되는데요. 사각형 가방은 약 85cm 정도 떴고요. 타원형은 70cm 정도 떴습니다. 길이는 원하시는 만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는 약
86cm 정도 떴고요. 다 뜨고 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실을 약 70cm 정도 남겨두고 실을 잘라줍니다. 이렇게 똑같이 핸들을 하나 더 떠오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방에 핸들을 달아줍시다. 가방에 마커해뒀던 코의 기둥을 따라서 이렇게 쭉 일렬로 내려오면 여기 10단에 두길긴뜨기 기둥이 있죠. 여기에 마커를 해둡니다. 오른쪽에 마커해둔 코도 그 코의 기둥을 따라서 쭉 일렬로 내려가면 10단에 두길긴뜨기 기둥이 나오는데 그 기둥에도 마커를 해줍니다. 똑같이 뒷면에도 마커를 각각 해주세요. 그리고 핸들을 달면서 비뚤어지지 않도록 중간쯤에도 이렇게 마커를 해주면 좋아요. 이제 핸들에 달려있는 꼬리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10단에 마커해둔 코의 기둥 뿌리에 바늘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커해둔 기둥을 따라서 쭉 일렬로 핸들과 함께 바느질 해줍니다. 이렇게 핸들의 가장자리를 바늘로 통과시키고 핸들 왼쪽 가장자리도 바늘에 걸어서 두길긴뜨기 기둥의 왼쪽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이번에는 11단의 두길긴뜨기 오른쪽으로 바늘을 빼서 똑같이 바느질을 해주고 다음은 12단의 바늘을 넣어 뜨고 이렇게 각 단마다 한 번씩만 바느질 해주면서 윗단까지 핸들을 쭉 고정시켜 주세요. 그렇게 쭉 윗단 끝까지 바느질 해줘도 되고 저는 윗단의 반 정도까지만 바느질 해줬습니다. 그런 다음 편물을 돌려서 안쪽에서 꼬리실을 정리해 줍니다. 이제 반대편도 똑같은 방법으로 핸들을 달아주세요. 이때 핸들이 꼬이지 않게 바로 펴준 뒤에 반대편 핸들을 달아줍니다. 뒤쪽의 핸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자, 가방 완성입니다. 이제 골드 메탈 실 한 줄로 리본을 만들어 봅시다. 이때 꼬리실은 좀 넉넉하게 남겨둬야 나중에 꼬리실 정리하기가 좋아요. 바늘은 4호, 5호, 6호 모두 가능합니다. 매듭을 지어주고 사슬 10개를 떠주세요. 타원형 가방에 단 리본처럼 조금 얇게 뜨고 싶으시면 처음 사슬을 5코나 6코 정도 떠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9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뜹니다. 이 코가 첫 코니까 코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첫 코에는 마커를 해둡시다. 그리고 8번째 사슬에도 짧은뜨기를 뜨고 쭉 첫 번째 사슬까지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이렇게 9개의 짧은뜨기를 떴습니다. 사슬 하나를 하고 편물을 돌려주세요. 그런 다음 각 코에 짧은뜨기를 하나씩 쭉 떠주세요. 다시 사슬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서
짧은뜨기 9개를 떠줍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편물의 길이가 약 50cm에서 55cm 정도 되게 길게 떠오시면 됩니다. 자, 저는 50cm 정도 떴고요. 편물을 쭉 늘리면 55cm 정도 됩니다. 실을 넉넉하게 남긴 뒤 잘라서 남은 실을 톱바늘로 정리해 줍니다. 편물의 가장자리를 쭉 바느질해서 리본을 묶었을 때 매듭안으로 꼬리실이 들어가게 약 20cm 정도는 바느질을 해주세요. 이제 만들어진 끈을 가로로 길게 접어주고 다시 끈의 길이를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반의 끈을 다시 반으로 접어서 중간 부분을 잡고 리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양쪽을 당겨가면서 매듭을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어느 정도 리본 모양이 균형 있게 만들어졌으면 접혀있던 리본 머리를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남아있는 꼬리실도 잘라줍니다. 이제 오프닝을 리본 뒤쪽에 걸어주면 반짝이는 리본 키링 완성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